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드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우리 26년 초저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들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26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들도 이제 근로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요. 연말정산할 때 해당 내용 정보 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가지고 미처 반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5월 달에 다시금 신고를 하게 되면 초반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자료를 5월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서 세금에 약간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 원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두셨다가 2만 원 받아서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정산 어떤 개정사항이 있었는지 첫 번째 주제는요. 기업의 출산 관련된 지원금 비과세 규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우리 집 사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 있죠? 거기 관련된 개정사항이 약간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개정사항인데 일명 우리가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기업의 출산 관련된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입니다. 직원이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또 모른 체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고생했다. 내지는 축하한다. 이런 명목으로 출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주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까지는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다가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 성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받는 거는 맞는데 반대로 지급받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거 축하금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월급으로 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성질이라고 봐서 비과세가 될지 이런 규정이 별도로 없었는데 그 규정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종전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이라고 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라고 해서 한도가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자녀 양육 보육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20만 원 비과세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비과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두 번째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출생을 하면 2년 안에 최대 2차례 가능합니다. 아이를 한 명 낳나요? 그러면 축하한다. 한 번 지급을 했죠? 그리고 뭐 한 6개월, 1년 있다가 또 생각해보니 더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최대 2번까지 가능하고요.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해당하기만 하면 한도는 없습니다. 아예 전액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예전에 이제 작년에 개정사항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선은 제외되는 거에 좀 포인트를 좀 두시면 개인적인 친족 관계나 법인 지배주주 등과 같은 이런 특수관계인은 출산을 하더라도 이런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 시기는 이미 24년도 1월 1일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수당부터 적용을 하니까요. 아직 출산을 했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급을 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고 어떻게 보면 보너스나 상여나 이런 거를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출산수당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고 또 4대 보험도 줄어드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우리 지급하는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 절반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서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제 한도 없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 비과세 규정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편 맨 밑에 빨간색인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20만 원 그거는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된 채로
지금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추가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수당 20만 원 비과세가 없어지고 얘로 바뀐 것이 아니고 얘는 얘대로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규정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6세 이하 자녀가 깐난쟁이 아기가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40만 원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 비과세를. 그게 아니었거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우리 급여에서 비과세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20만 원 뿐이었어요. 근데 이게 26년도부터는 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당으로. 그래서 자녀가 둘이다 라고 하면은 6세 이하다 둘 다 그러면 4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회사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4대 보험 얘기가 나오면 직원들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예전에는 20만 원만 빼주고 있다가 이제는 40만 원 빼줄 수 있다 또는 60만 원 빼줄 수 있다. 요 정보를 주시고 그만큼 빠지게 되면 20만 원씩 12달 하면 240입니다. 직원들 한 2명만 하더라도 480이에요. 480에 대한 건보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주니까 이 정보는 꼭 좀 기억했다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요거는 종업원 할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업원 할인가. 예를 들면 우리 뭐 알기 쉽게 현대자동차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현대자동차 만약에 뭐 그랜저고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직원들은 한 20% 30%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천짜리에 20% 할인을 해주면 1,000만 원 할인되고 4천짜리로 차를 산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종업원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선 바뀌었다기보다는 없던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없던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네모칸 두 번째 거 보면 할인 금액 중 비과세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비과세 대상 금액을 보면 맥스, 두 개 중에 큰 금액, 맥스 시가의 20%와 240만 원, 그 문구가 있죠. 맥스 시가의 20% 그리고 240만 원. 이 의미가 뭐냐면 시가의 20%까지는 종업원 할인 금액 해주는 거 인정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갔는데 종업원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 20% 넘게 할인하면 이제는 20%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넘게 할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요건이요.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이어야 하고요. 그 종업원 등이 자사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해서 공급받은 할인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요. 맨 밑에 비과세 대상 요건을 보면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 금액이 적용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던 그 출산지원금도 그렇고 두 번째 나와 있던 종업원 할인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뭐 회사면 정관이라든지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누구에게든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업원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가셨다. 퍼센트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몇 퍼센트를 넘어서면 안 된다? 20% 이상 할인되면 안 된다.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20% 이상 할인해서 근로자가 싸게 샀다. 그 싸게 산 부분만큼은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상여로 봐가지고 연말정산 금액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명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주택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총 3개예요. 주택과 관련된 세법 혜택 또는 세법 규정은 총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청약통장에 저축할 때 혜택 주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혜택 줍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받을 때 그것도 혜택 줍니다. 그래서 집이 없어서 저축할 때도 혜택 주고 전세 살 때도 혜택 주고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도 혜택을 줍니다. 주택 관련된 그런 규정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얘기한 거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은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해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소득 요건은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이고요.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하게 돼 있어요. 불이백의 40%만큼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납입 한도가 연 300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저축을 할 때는 월 25만 원을 넘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 25만 원을 넘기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을 1년 동안 불입을 하면 40% 공제가 되니까 3, 42, 120만 원만큼 공제가 일어나죠. 근데 세액 공제가 아니고요. 소득 공제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한 부분만큼 혜택이 있는 거예요. 즉 120만 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요. 세율이 6% 아니면 15%두 개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 구간이다. 그럼 120만 원에 6%, 72만 원만큼 혜택이 있더라. 뭐 그게 어디예요?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 혜택에서 뭐가 바뀌었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말고 그 세대주의 무주택인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대원이 종합저축에 납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배우자도 추가가 됐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시면 결혼하고 주택 마련 지원이라고 해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즉 배우자가 불입을 해도 공제가 되더라. 이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저축은요, 이거는 뭐 집을 분양받을 때도 그렇고 불입해 두시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1년 납입 한도가 얼마를 넘지 않도록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 달 25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번째 주제인데요. 네 번째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 기준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노란우산 공제에 뭐가 바뀌었냐? 우선은 가장 크게 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거기 양쪽의 표를 보시면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한도, 1억 원까지는 300 한도, 1억 원이 넘으면 200 한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원씩 늘어났어요. 이제는 소득 금액이 4천 이하라고 하면 600, 6천 이하 500, 1억 이하 400, 1억 넘어가면 200만 원 소득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제 한도가 100만 원 더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추가적으로 바뀌었냐면요. 이건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공제 대상자입니다. 공제 대상자가 옛날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연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였었는데요. 이제는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두 가지인데요.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에서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는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만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도 가능하냐면 법인 대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그만두면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노란우산 공제에서 금액이 나오고요. 법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대표도 노란우산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법인 대표님한테 혹시 폐업하거나 그럴 때 돈이 없거나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하면 세금적으로도 공제받아 좋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도 좋고 그래서 법인 대표자 연봉을 8천만 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책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좀 해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우선 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공제 한도를 따지는 사업 소득금액하고 근로소득금액은 매출 기준일까요?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인 이익의 개념일까요? 소득 금액의 개념은 이익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10억인 대표님이에요. 노란우산 공제 가입이 되느냐? 10억이어도 비용이 만약에 9억 9천이면 당기순이익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4천만 원 이하 60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의 개념입니다. 수입에서 비용 뺀 이익의 개념으로 우리가 세법에서는 소득 금액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그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연봉인데요. 연봉에는 비과세 금액은 빠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뭐 식대 20만 원 비과세 되는 거 빠지고요. 자가운전보조금도 20만 원 빠지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녀 양육수당도 명당 20만 원 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총급여액 7천 또는 8천 금액 안에는 이러한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비과세 빼고 7, 8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 연봉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6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개정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4가지 주제 크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들을 놓쳤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5월 달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만약에 5월 때도 바빠가지고 놓쳤다, 괜찮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1호부터 5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5월 이거 반영해서 신고하는 걸 놓쳤다 하더라도 5년 안에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